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함께 올해는 꼭 여행 가자며 의기투합해서 통장을 만들고 매달 돈을 모으며 설레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단톡방에는 매일 비행기 사진, 맛집 후기, 예쁜 숙소 링크들이 넘쳐나고 우리끼리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 이 나이에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라니 진짜 인생이다 하며 들떠있던 그때의 마음. 그런데 정작 여행을 다녀와서는 왠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뭔가 어색하고 단톡방도 조용해지고,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친한 친구라고 꼭 여행을 같이 갈 필요는 없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오래가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입니다. 저는 68 이정희입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갑자기 낯설어진 일상 속에서 하루 중 유일한 활력소가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화요 산책 모임이었죠.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니었거든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동네 4명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나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 어머, 그 옷 어디서 샀어? 예쁘다. 우리 큰아들이 어제 전화했는데. 이런 소소한 대화들을 나누며 걷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그리고 누군가 집에서 만든 밑반찬이나 김치가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시작된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새 13년째더라고요. 멤버도 5명으로 늘었고요.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들. 처음에는 애 키우느라 바빠 죽겠다 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엔 시부모 모시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니 또 그 다음엔 손주 돌보느라 허리가 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드디어 좀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식들은 다 장가 시집 보냈고 손주들도 어느 정도 컸고 이제는 정말로 내 시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즐겨보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제안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목소리로 성영 언니가 말했죠. 야들아, 우리 진짜로 여행 한번 가보자. 돈 모아서. 어머, 갑자기 웬 여행? 생각해봐. 우리 언제 이렇게 시간 많았어? 애들도 이제 손 떨어졌고 몸도 아직 건강하고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 그 말에 모두들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정말 지금이 적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갈까? 태국 어때? 요즘 방콕이 좋다던데. 아이고, 우리가 진짜 외국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게 화요 모임 여행 통장이었어요. 매달 12만 원씩 5명이 1년간 모으기로 했죠. 그리고 그 1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통장 확인이었어요. 어머, 이자 또 붙었네. 어? 벌써 500만 원이 됐어? 이런 맛에 사는 거지 뭐. 이래서 단체 생활이 참 좋아.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킬킬 웃고 산책하다가도 우리 여행 가면 뭐 할까 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성영 언니는 여행 블로그를 정주행하며 맛집 리스트를 만들었고 미선 언니는 환율을 매일 체크했어요. 개숙 언니는 태국어 인사말을 외우기 시작했고 은주 언니는 여행용 옷을 미리미리 준비해뒀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희 씨도 덩달아 설렜어요. 우리가 정말 외국까지 가는구나.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딱 1년 모인 돈이 720만 원. 개인 경비 조금씩 보태서 5명이 함께 떠나는 7박 8일 태국 방콕 자유여행이 확정됐습니다. 항공권, 숙소, 현지 투어. 성영 언니가 일사천리로 예약을 다 해줬어요. 가장 꼼꼼한 미선 언니는 통장 관리와 일정표 작성을 맡았고요. 출발 전날 밤 정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어릴 적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마음이 두근두근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 인천공항에서 만난 5사람의 얼굴은 정말 밝았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머리도 고쳤고, 새로 산 여행용 옷도 입고, 어머, 정이야, 너 완전 젊어 보인다. 언니들도 우리 진짜 여행 가는구나. 공항 출국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 5사람의 얼굴에는 기대와 우정, 그리고 오래된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올까? 성영 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한 그 말에 모두들 가슴이 뭉클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13년 우정을 망가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방콕에 도착해서도, 호텔 체크인 할 때도 처음 이틀간은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여기 진짜 더워. 그래도 시원한데? 한국보다 낫네. 어머, 저기 봐봐. 저런 과일도 있어. 수영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호텔 뷔페 앞에서 들뜬 얼굴들, 처음 먹어보는 팟타이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하며 감탄하던 모습들. SNS에 올린 사진마다 부럽다, 언니들 최고 하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렸어요.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죠.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여행 셋째 날부터 시작됐어요. 숙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혜숙 언니가 짜증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또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네. 누가 이렇게 썼어? 그러자 정희 씨가 어색하게 말했죠. 미안해. 내가 어젯밤에 급하게 씻느라. 성영 언니가 한숨을 쉬며 끼어듭니다. 정희야, 우리 나이에 이런 거 신경 써가면서 여행하려니까 힘들어. 조금만 더 주의해줘.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다 같이 식당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맛있는 태국 음식이 나와도 대화는 끊겼고 평소처럼 사진 찍자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수상시장을 구경하던 중 미선 언니가 영수증을 보며 말합니다. 여기서 간식 사 먹은 거 개인 돈으로 낸 건데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개숙 언니가 당황하며 대답해요. 그런 것까지 계산해야 해? 나는 몰랐는데. 성영 언니가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미선아. 몇천 원짜리 가지고 그러지 말자. 여행에서까지 그렇게 따질 거야? 그러자 미선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따진다고. 난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건데. 왜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야? 그 순간 시장 한복판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지나가던 현지인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5째 날 선물 가게에서 정희 씨가 예쁜 아동복을 들며 웃으며 말해요.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우리 막내 손녀 주면 좋겠네. 그때 성영 언니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희야, 여행 와서도 계속 집 생각만 하면 어떡해. 좀 여기에 집중하자. 우리끼리 시간인데. 그 말에 정희 씨는 조용히 옷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어요. 길거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를 본 미선 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여행은 그냥 둘씩 나눠서 다니는 거 어때?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엔 눈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그냥 다음은 없어도 돼. 나 이번 여행으로 다 느꼈어. 귀국 비행기 안 5사람은 창가를 바라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정했던 인천공항 출국대의 모습은 사라졌고 마치 서로 낯선 사람처럼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 이후 화요, 산책 모임은 뜸해졌습니다. 모임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통장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여행 얘기를 하자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정은 돈으로 모았지만 그 우정은 거리와 시간 속에서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이정희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친구랑 여행 간 건 후회해. 그냥 우리가 서로 너무 몰랐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이제는 같이 걷는 대신 그냥 따로 살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아직도 화요일 아침마다 모임 단톡방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누군가 먼저 우리 이번 주에 만날까 하고 말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제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왜 단 일주일 남짓한 여행 하나로 13년 우정이 금이 가버린 걸까요? 여행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친했어도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의 만남이라면 몰랐던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민감해지고 더 고집이 세집니다. 젊을 때는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며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 깊숙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65세 이후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 리듬의 충돌입니다. 여행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친했어도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의 만남이라면 몰랐던 생활 리듬의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야 하루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밤 12시까지 TV를 봐야 잠이 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조용히 해줘. 에어컨 좀 끄면 안 돼. 불 좀 빨리 꺼줘. 왜 이렇게 늦게 자? 아침부터 밤까지 벌어지는 작은 충돌들. 처음엔 웃고 넘기던 말도 매일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개인의 루틴은 더욱 강해지고 고집은 단단해집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일수록 오히려 가끔 보고 오래 우정을 지켜가는 사이로 남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가치관 차이입니다. 같은 금액을 모았다고 해도 쓰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중 하루쯤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으며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 돈이면 손주 선물을 더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단순한 소비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얘는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네. 그동안 조용히 있더니 돈 앞에서는 꽤 따지네. 저 사람은 정말 아끼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여행이 끝나도 그 인상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친구와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 중 돈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인생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책임 분담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정말 일이 많습니다. 일정을 짜는 사람, 항공권 예약하는 사람,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 숙소를 정리하는 사람,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 그 모든 걸 도맡아서 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노력이 아니라 취미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쟤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난 잘 몰라서 그냥 맡긴 건데 왜 기분 나빠하지? 이런 말들이 갈등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행 막바지에 가면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럼 다음부턴 내가 안 해. 우정이라는 건 큰 갈등보다 이런 작은 책임의 불균형에서 더 많이 깨집니다. 서로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행은 힘든 숙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피곤할 때 나오는 무심한 말들입니다. 너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없다.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는 거야. 왜 항상 그렇게 느려? 평소에는 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는 달라요. 피곤하고 일정에 쫓기고 몸이 지치다 보면 감정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던지는 말은 때론 진심보다 더 아프게 꽂히죠. 게다가 60대 이후의 감정은 어릴 때보다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합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는
누구나 쉽게 상처받아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오래 남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기억나는 건 아름다운 태국의 풍경보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일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여행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부분입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전부 좋은 이미지로 채워져 있어요. 함께 웃던 일, 밤 나누던 일, 힘든 시기 어깨를 빌려주던 모습들.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 이미지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떠올라요. 아, 그때 여행 가서 진짜 모습 다 드러났잖아. 여행 하나가 기억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금이 간 관계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한 친구라고 해서 꼭 여행을 같이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한 끼 밥을 먹고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소소한 하루를 나누는 것. 그게 어쩌면 더 깊은 우정일 수 있어요. 이정희 씨와 친구들도 13년간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매주 화요일 공원을 함께 걷고 누군가 만든 밑반찬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던 그 시간들. 그게 바로 진짜 우정이었던 거예요. 특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20대, 30대에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몇 명의 사람들과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언제나 따뜻한 자리에 앉아줄 친구,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친구,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줄 친구. 그런 사람이라면 여행보다 긴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정말 여행을 가고 싶다면 첫째는 짧게 가세요. 1박 2일, 길어봐야 2박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씩 긴 여행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둘째는 각자만의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24시간 내내 붙어 있지 말고 오후 23시간은 개인 시간으로 정해두는 거예요. 셋째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되 돌아가면서 하세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맡지 않도록요. 넷째는 돈 문제는 미리 정확히 정해두세요. 대충 계산하자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섯째는 서로의 다른 점을 미리 인정하고 출발하세요. 쟤는 원래 그래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훨씬 편해져요. 사실 이 문제는 여행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그린이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행이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을 때, 돈 문제가 얽힐 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평소에 감춰왔던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내 편을 구별하는 방법. 그렇다면 누가 진짜 내 편일까요? 애덤 그랜트는 기브 앤 테이크에서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기버 기브, 먼저 주려는 사람. 테이커 테이크를 받기만 하려는 사람. 매처 매추얼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사람.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그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진짜 내 편의 특징들. 1.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 2. 내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참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 겉모습이 아닌 나의 진짜 모습을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꾸준히 이해해주는 사람. 반대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 일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 일을 맡겨놓고도 계속 간섭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워요. 이 항상 먼저 얻으려 하는 사람.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참 내가 힘들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관계. 이정희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화요일 아침이면 단톡방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누군가 먼저 우리 이번 주에 만날까? 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채로요.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들은 단숨에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13년간 쌓아온 추억들, 서로를 걱정하며 나눈 정들이 한 번의 여행으로 모두 사라질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걷는 대신 그냥 따로 살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야.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가며 깨닫게 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거든요.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계산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에요.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세요.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소수의 진정한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관계라면 굳이 일주일씩 긴 여행을 가지 않아도 동네 카페에서 마시는 한 잔의 차와 진솔한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간관계의 회복과 우정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